자, 앞전 시간 이어서 계속 가공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정은 공작물 윗면 날리는 페이스 커팅. 두 번째는 황삭 엔드밀 외곽 돌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황삭 공정이고요. 이쪽 왼쪽에 단가공까지 작업을 했어요. 2번, 3번은 황삭용 공정이에요. 그래서 정삭 작업까지도 할 겁니다. 그래서 2번과 컨트롤 키 누르고 3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자, 2번, 3번 체크. 둘 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했어요. 두 개 공정을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하면 해서 4번, 5번 공정이 카피가 돼요. 자, 그러면 4번 공정에 들어가서 여기를 정상용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상용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래서 가공 조건에 가서 정삭 작업을 하기 위한 정상용 공구가 필요합니다. 2번은요, 황삭용 공구고요. 그 다음에 정상용 공구를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공구의 종류는 엔드밀 그리고 넥스트 넘기고요. 그 다음에 공구의 직경은 12. 그 다음에 날장은 30mm. 그리고 넥스트 눌러도 되고요. 또는 카테고리에서 마지막 부분 선택하셔도 돼요. 공구 번호는 3번. 참고로 이거는 정삭입니다. 정삭. 그래서 여기는 정삭입니다. 피니시 완료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구가 있어서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미 있다고 합니다. 12파 엔드밀이 이미 있어요. 다른 것을 추가할 건지 묻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은 황삭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정삭용입니다. 그래서 정상용. 그래서 회전수하고요, 이성을 해서 정의를 하는데, 자, 회전수는 4500rpm으로 하고요, 이성은 1800으로 갈게요. 그래서 4500에 1800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 자, 지금은 요게 정삭하는 거예요. 외곽 정삭을 하는 거니까, 깊이 가공은 해제, 깊이 가공은 해제합니다. 절삭 파라메타에서 보정 방법은, 삼각형 클릭해서 중복 보정해서 G코드 G41 나오게끔 할 거고요. 가공 여인은 제로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0. 근데 제가 0으로 안 바꿔볼게요. 0으로 바꿔야 되는데 0으로 안 하겠습니다. 보정만 중복 보정으로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복사했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요거는 바꿀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도 절삭류 온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오프 돼 있지? 온으로 하고 2번에 절삭류 온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4번을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해서 스텝에 S 척백이 0.2를 날려주는 거예요. 0.2mm. 자, 그런데 1번 하고요. Shift 누르고 4번까지. 이거 아직 조건 정의를 안 해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공정 4개. 자, 칼라 루프를 선택하니까
1번 공정 페이싱의 색상, 2번 공정에서 엔드밀에 외곽 돌리는 거, 3번 공정 엔드밀에 단황삭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공정, 이게 정삭이에요. 공정별로 칼라 루프가 됐는데요. 그래서 황상용 공구를, 요거를 같은 엔드밀이거든요. 2번, 3번은. 그래서 공구별로 칼라 루프가 되게끔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그래픽. 자, 그래픽에 가서 칼라 루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공정별로 칼라 루프가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툴 넘버. 페이스 커팅은 노란색. 그래서 황상용 엔드밀은 파란색. 정상용 엔드밀은 여기 있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좀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황상용 엔드밀은 그린색, 그 다음에 정상용 엔드밀은 연한 보라색, 바꿔봤습니다. 1번, 2번, 3번.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얘로 누르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장은 아니어도 되고요. 해서 아니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페이싱. 자, 이 부분이 황상용 엔드밀, 그 다음에 정삭이에요. 그래서 정삭은 연한 보라색으로 나와야 돼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자, 대감기하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스피드 부분에서 스크롤을 왼쪽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싱. 자, 황상용 작업, 엔드밀로 작업을 했을 때 연두색. 그 다음에 정삭, 죄송해요. 이거 황삭입니다. 단 황삭이고요. 그 다음에 툴 체인지에서 이제 정삭인데요. 이 컬러로 바뀌어야 되는데, 연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색상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원인은 뭐냐 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요. 공구를 정삭용으로 안 했던가. 자, 여기에 정삭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정삭이 작업되면 이 컬러가 이걸로, 이 컬러로 대체돼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 그럼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공구가, 그래서 정삭용인지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정삭 공구. 여기서 3번이죠. 툴 넘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척벽의 여유, 가공 여유를 해서 수정을 했는지 0.2에서 제로로 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거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색상이 안 변했다? 그럼 공구 아니면 가공 여유예요. 자, 정삭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색상이 안 변했어요. 제가 아까 일부러 요거를 안 바꿔봤죠. 그래서 자, 창 닫고 4번 공정의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상용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 가공 여유를 제로로 안 바꿨죠. 그래서 요걸 0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나서 4번을 재생성을 하고요. 다시 1번에서 Shift 누르고 제일 마지막 4번 선택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의 가공해서 플레이해서 보면 페이싱
그 다음에 황삭 외곽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황삭 단가공하는 거. 2번 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 끝나면 툴체인지에서 정삭 척벽을 이렇게 가공하죠. 그래서 색상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삭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번 공정에 이것도 정삭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 공정에서 정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뭘 바꾼다고요? 공구를 정삭용으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절삭 조건은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들어서 가공 여유를 제로로 바꾼다. 그래서 요게 단작업돼 있는데 바닥 0.2, 척벽 0.2만 하면 돼요. 황삭에서는 절삭량이 많으니까 측면 가공해서 절삭폭은 그냥 3mm씩 조금씩 먹였어요. 깊이가 깊고. 근데 정삭은 그래서 높이 0.2 그러면 3mm 이상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한 번만 해도 어차피 공구 직경보다 절삭폭이 높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횟수 2번은 가야 되고요. 여기에 가공 간격은 한 여유있게 10으로 할게 10. 그래서 10. 근데 여기는 아까 14였어요. 13.5인데 그러면 7로 하겠습니다. 7.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 자, 그러면 5번 공정에서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픽뷰 평면 탑에서 보고요. 스텝의 S 1차 한번 여기서 7mm 떨어진 지점에서 1차 작업하고 점프해와서 2차 정삭. 여기 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픽뷰 입체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 또는 여기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을 하더 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공정이 다 선택돼요. 1번에서 5번 공정 전체 선택이 되고 모의 가공 해서 시뮬레이션 플레이. 연두색이 황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툴체인지에서 정삭, 척벽 정삭했고요. 요게 단 작업하는 정삭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 척벽이 잘 깎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이거는 다이나믹 회전이 여기는 눌러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이 되고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해서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척벽 정삭 작업이 됐고 바닥도 정삭 작업이 됐네요. Shift를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회전이고요. Shift를 놓으면 화면 이동. Shift를 누르면 화면 회전. 자, 그러면 이제 정삭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도면상에서 보면 큰 못다기가 요게 그 다음에 이쪽에 못다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경사져 있죠. 여기도 경사져 있습니다.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요거대로 가면 돼요. 자, C1로 못다기 가공을 하면 돼요. C1로. 자, 못다기는 어디랑 어디 작업하냐면요. 이 부분이랑 요게랑 참고로 요게 C1로 못다기 할 겁니다. 요 라인과 요게 라인입니다. 자, 그래픽뷰의 평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은 못다기 가공을 할 거고요.
못따기 가공.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평면으로 놔두겠습니다. 또는 그래픽에 평면으로 하셔도 돼요. 뷰 툴바에서. 자, 못따기 C1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 부분과 이 구간. 챔프미를 쓸게요. 그래서 카타로 작업하겠습니다. 챔퍼 카타 공구를 쓸게요. 그래서 챔퍼 툴이 있습니다. 챔퍼 툴. 자, 요걸 쓰겠습니다. 챔퍼 툴.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먼저 샹크가 있고요. 이 앞부분에 대한 치수가 있는 게 어디 있나? 목록에서 갖고 올까요? 챔퍼. 자,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 자, 선은 요게 선과 요게 선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체인 작업에서 단일 요소 싱글 선택을 하고요. 단일 요소. 그리고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요. 아래쪽 클릭해서 하살표 방향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체인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반대. 아래쪽 클릭하지 말고요. 위쪽을 클릭하고요. 하살표를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구가 왼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공구가 지금 오른쪽, 여기서 봤을 때는 오른쪽인데 왼쪽이 되려면 아래로 돼 있어야지만 얘가 이쪽이 왼쪽이 돼요. 올라갔을 땐 얘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면 얘는 왼쪽이 되게끔. 그래서 하살표 얘는 이쪽이고 얘는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공구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냥 목록에서 쓸게요. 그래서 공구, 목록 공구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엔드밀은 해제하고요. 자, 이 부분 챔퍼 C싱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챔퍼밀 종류 이걸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지름은 24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각도를 보면 돼요. 각도. 그래서 90도짜리. 그래서 90도짜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4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수정에 들어가서 요게
각도가 여기 있어요. 앵글 각도 90도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회전수는 1200. 그 다음에 이성은요 400으로 할게요. Z축 이성은요 얘도 400.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 그리고 진입 복귀는요 직선만 100%로 가겠습니다. 원호는 제로 사용 안 하고 복귀도 똑같습니다. 측면 가공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해제. 자,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 들어가서 자, 안전 높이 50이고요. 절대값으로. 이속 높이 점프는 절대값 10입니다. 1차 가공하고 점프해서 2차 체인으로 왔을 때 점프는 해야 돼요. 진입 높이 5, 제로 상단 제로고요. 가공 깊이는 0. 그 다음에 절삭류는 첫 번째 거 ON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공의 종류가 못따기가 돼야 돼요. 못따기가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절삭 조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옆에 윤곽 형태라고 있는 부분이 2D 일반 가공을 삼각형 클릭해서 2D 못따기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부분 너비 값이 있고요. 날 끝 옵셋이 있습니다. 자, 너비 값이 못따기 값이요. C0.5다 하면 여기 0.5, C2다 하면 여기다 2, C1이다 하면 여기다 1. 못따기 값에 여기다가 입력하면 돼요. 너비 값에 못따기 값. 그래서 도면상에서 보니까 아까 C1이었어요. C1. 여기 보니까 C1로 돼 있죠. C1. 이 부분이죠. C1. 자, 그러면 못따기 값이 1이니까 너비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날 끝 옵셋이 있는데요. 날 끝 옵셋. 자, 여기는 얼마 줄을 주냐 하면요. 인터넷에서 보면 요게 챔프 툴 요걸 그대로 썼을 때 보면 요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게가 2mm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파이 D1의 치수가 2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2라고 하면 자, 날 것 옵셋은 중심에서 거리가 얼마냐면 2의 반은 1mm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거기 부분이 직경이 2다 하면 여기도 2로 하면 돼요. 일단 반경보다 크면 돼요. 자, 앞에 요 끝부분이 3mm라고 하면 3에서 반은 1.5가 되거든요. 1.5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만 여유있게 3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좀 값을 크게 주겠습니다. 여유있게 3. 자, 3을 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의 가공을 해서 결과를 볼게요. 전체 선택,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소메트릭으로 하겠습니다. 1번 페이싱, 요게는 황상용 엔드밀, 요게는 정상용 엔드밀, 요게가 이제 못따기 작업이죠. 자, 요게 부분을 쭉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 못따기 이렇게 두 군데 C1로 못따기 했어요.
그래서 경사지게끔 이렇게 못따기가 두 군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탑 평면에서 바라보면 자, 요게 못따기 돼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론트 정면에서 보면 이 부분 못따기 이렇게 C1로 했습니다. 자, C1로 못따기 작업을 했는데 얘가 좀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45C 강이다고 하면 C1이 해서 양이 좀 큽니다. 못따기 작업할 때. 좀 뭔지 작업할 때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옆에서 조금씩 먹이고 싶다. 그러면 가공 조건에서 측면 가공을 활용하면 돼요. 측면 가공. 그래서 황삭은 0으로 하고요. 정삭을 예를 들어서 1이니까 0.25씩 4번에 해볼게요. 그래서 횟수 4번의 가공 간격은 0.25 C1을 4번 하면 0.25씩 4번이 되겠죠. 참고로 정삭에 안 하고요. 그냥 황삭에서도 하도 되고 이걸 0으로 하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못따기가 4번이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소메트릭으로 놔두고요. 참고로 옆으로 좀 옮겨 놓고 컬러가 바로 안 따라오네. 플레이 셋,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양이 많을 땐 조금씩 먹이겠다 할 때는 측면 가공을 활용해도 돼요. 측면 가공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조금 보니까 이건 하지 말까?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은 면치 작업을 하래요. 날카로운 부분 면치 작업하라고 합니다. 지시음 없는 못따기는 C0.5가 되고요. 날카로운 부분은 0.5 못따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공구를 조건해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을 썼냐면 공구, 카타 공구 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고야 잘못 눌렀어요. 자, 이거 카타 공구를 써도 되는데 재질이 알루미늄이니까 카타 말고요. 엔드밀에 보면 90도짜리 자, 스포 드릴링처럼 여기에 보면 스포 드릴링 90도짜리처럼 생겨 있고요. 여기에서 엔드밀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는 스포 드릴만 있고 엔드밀형 못따기 공구가 잠깐 여기 있었던가? 어디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제가 챔퍼밀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90도짜리 챔퍼 엔드밀을 요용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경이 6이고요. 각도는 90도짜리고 전장이 50mm인데요.
그래서 요걸 공구로 바꾸겠습니다. 앞에는 카타 형태가 되고요. 요번에는 해서 엔드밀형 챔퍼 요걸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요걸로. 그러면 자, 여기서 공구를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구 수정이 들어가면 자, 여기서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경은 6파이 그 다음에 날 길이는 뭐 길지 않아도 되고 임의대로 할게요. 한 5mm 한 6 정도 할게요. 6. 전장은 뭐 작게 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니까 90mm였던가? 네, 전장 90mm. 그 다음에 틱각도 90도.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커팅이 없는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샹크도 있는데 요건 스트레이트니까 그냥 6.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좀 작은 값으로 할게요. 40. 스트레이트에 있으니까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자, 피니시 완료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서 자, 공구는 카타 공구가 아니고요. 요걸로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요걸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재질이 알루미늄이고요. 요걸 한 이유는 나중에 요거 가지고 해서 센터 작업 뒤에 보면 홀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작업도 하기 위해서 요걸 쓸 거고요. 잠깐만, 공구 직경은 탭이 몇인지 좀 도면상에서 볼게요. 탭이 있는데 탭은 M4다. M4고 그러면 작은 거니까 요거 써도 되겠어요. 요거 6파일을 써도 될게요. 참고로 탭이 M6 이상이다면 요거 직경 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M4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이걸로 바꿨을 때는 여기에 보면 날 것 옵셋을 해서 3으로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요건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 3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요게 직경이 여기서부터 요게 직경이 6파이가 되고요. 참고로 90도짜리가 되고, 참고로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서 단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은 6파의 반은 얼마냐면 3이에요. 근데 이 반경이 날 것 옵셋 더하기 너비 값을 해서 요걸 더해서 요것보다 클 수는 없어요. 같은 거는 가능해요. 요게 공구 직경 반경, 공구 반경이에요. 자, 공구 반경이 너비 값, 못다기 값이 1 더하기 날 것 옵셋은 최대 얼마 쓸 수 있어요? 2까지 쓸 수 있어요. 같은 건 가능해요. 또는 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 두 개를 더해서 같거나 작아야 돼요. 너비 값과 날 것 옵셋은 공구 반경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두 개 더하니까 4잖아요. 지금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요게 놔두고 그냥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할게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공구가 못다기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못다기의 폭은 이 공구로 가능한 최대값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아까 그거예요. 반경보다 이 두 개 더해서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는 2까지 쓸 수는 있어요. 최대 2까지 쓰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해 볼게요. 이거는 메시지 안 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2.1 하면 넘어가죠? 그러면 아까 그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1mm 정도 날 것 옵셋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이렇게 좀 수정했어요.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공구를 좀 작은 거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 하면요. 그 공구 가지고 여기 홀 작업할 때 센터용으로 쓰기 위해서 바꿨어요. 공구를 다른 것도 추가 안 하기 위해서 공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공구로 이 재질이 알루미늄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구 가지고 요거 가지고 센터 작업해도 돼요. 그래서 굳이 해서 센터 드릴 공구. 자, 뒤에 이제 홀 작업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홀 작업하기 위해서 센터 드릴을 굳이 이거를 선택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센터 드릴 아니고요. 아까 여기 있는 못따기 가지고 이거 센터 작업해도 돼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지금 항삭이고 요건 이제 정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이렇게 못따기 작업까지 했습니다. 정면 자 못따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홀 작업을 할게요. 홀. 자, 홀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잠깐